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두게 만드는 그런 강의나 학습법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고3이었고 테스트 겸 비문학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게 했어요. 근데 정답률이 한 5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한 6번 하고 나서 한 회차 테스트를 했는데 한 문제만 틀렸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스로 자기가 해낸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든 어떤 방법인지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시도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수능이 끝난 이후에 국어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연락을 해오고 또 검사를 받거나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험을 보실 분들 또는 이미 시험을 보셨는데 또 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수능 시험을 볼 사람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등급인 분이나 5, 6등급에게도 공통적인데요. 국어 공부를 너무 수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충실하게 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따져가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고 유명 강사분들이나 또는 뭐 어떤 여러 컨텐츠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자기는 인강도 보고 정말 열심히 했다. 또 뭐 기출문제를 본다든지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던 것들은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글을 읽은 결과물로서 올바른 독해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느냐. 그래서 글을 읽는 동안에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르게 생각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거나 또는 점검을 받았던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했지만 잘 나오지 않은 거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올바르게 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즉 연습 또는 훈련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특이한 어떤 배경을 가진 두 학생이었는데요. 국어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고3이었고 글을 읽는 걸 보니까 좀 영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겸 비문학 문제를 한 20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게 했어요. 근데 정답률이 한 55%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6번 정도 매주 3시간씩 어떤 연습을 시켰냐면 일단 자기 마음대로 지문을 읽으라고 했어요. 충분히 읽어라. 7분 정도 시간을 줬어요. 최대한 읽은 다음에 그 글의 내용을 저한테 정리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이 기억해서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이런 얘기가 있고 저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들어보면 단순히 이런 표현이 있었어를 말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구나, 말하자면 내용과 내용 사이의 연결고리라든가 그것이 어디로 진행되어 가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지들을 인식하고 말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부분이죠. 양적인 부분은 뭐냐, 지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얘기했느냐, 이게 양적인 거라면 질적인 것은 그 안에 연결고리, 이것들을 서로 응집성 있게 잘 짜 맞춰서 정말 글이 나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마음속에 구성해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영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이 부분은 아니야, 이건 잘못 이해한 거야, 그렇지 않아, 더 해봐.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고 두세 번 다시금 대답하도록 하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7분, 5분, 3분, 1분 50초까지 줄였어요. 1분 50초 동안에 읽고 나서 대답을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없다. 여기 다시 읽어봐라. 이분 왜 얘기 안 했느냐. 왜 얘기 안 했느냐지만 근본적으로는 왜 그 부분을 잘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기지 못했느냐. 왜 다른 내용과 이 내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느냐 등등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한 6번 하고 나서 한 회차 테스트를 했는데 한 문제만 틀렸어요.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스스로 자기가 해낸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든 어떤 방법인지 본인이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계속 시도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가 뭐가 바뀌었지? 사실은 그것도 인식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달라지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 두게 만드는 그런 강의나 학습법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내가 지금 안 하고 있고 안 되는 것들을 바꾸도록 하는 그러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국어는 우리말, 우리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능력도 많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이용하신다면 여러분이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맞아요, 저도 이랬어요 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방식대로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마침 질문할 게 있어서 하고 딴 얘기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 여기와 관련된 질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